안녕하세요. 돈벌레입니다. 코인게코를 보다가 뭐 뉴스나 리서치 이런 것도 올라오길래 여기 26년 주목해야 할 9가지 내러티브 해가지고 이거를 읽고 좀 마음에 들어서 이것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메모장에 올렸습니다. 이 링크는 일단은 코인게코에서 언 들어가서 크립토 내러티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마 언 들어가시면 제일 위에 뜨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분들은 어떠심 해서 제가 텔레그램에 올렸던 건데 이걸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직접 띄우자니 좀 추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만 띄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하는 거는 밈 런치패드 2.0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 밈의 뭐 스나이핑이나 뭐 이런 거 나 아니면 마구잡이로 하거나 이런 거가 좀 성숙해서 2.0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럼프 밈코인 이후로는 밈이 좀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또 터지고 뭐 그러겠죠 또. 그리고 두 번째는 ICO 런치패드의 부활인데요. ICO 런치패드는 큼지막한 거는 좀 참여해도 되지 않나. 뭐 보통 계정이 문제지 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그때도 참여를 했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다음번에 하거나 그러면은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측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밈 다음에는 예측 시장이 지금 뜨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도 밈 처음처럼 좀 이슈도 많고 그 예 아니요를 정확하게 전쟁이 난다 안 난다 해서 전쟁이 어느 정도의 전쟁인지 그걸 전쟁이라 할 수 있는지 이런 애매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여거는 만약에 저희가 축구 이기는데 돈 얼마 걸고 지는데 얼마 걸고 이러면 스포츠 토토랑 다를 게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좀 나중에 한국 법에 엮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관심을 아예 안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및 영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뭔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떤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돈이 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자세히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퍼프덱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일단 덱스 자체가 전 개인적으로 이것도 너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있고 작년까지 괜찮았겠죠. 그래서 좀 졸업자분도 이미 많이 나오시고 그 계속 생기는 거에 대해서 돈을 다 태운다는 거는 저는 돈이 없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프덱스 자체도 저는 아예 안 찾아보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스테이블 체인의 부상 이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좀 부상하고 있다 이런 걸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무슨 유럽은행 컨소시엄 체인, 뭐 일본은행 플랫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서 관리하는 회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벌고 뭐 우리가 들어가서 돈 벌 곳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스테이블 도전하는 기업들이 그걸로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은 돈을 엄청 많이 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서클 상장했을 때 보면은 가격이 40 얼마까지 올랐는데 지금 12만 5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것도 그걸로 수익이 나기 전에 너무 고평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업비트랑 네이버랑 이렇게 해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정치적인 그런 게 조금 연관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권 안에 이게 안착이 가능할지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듭니다. 일곱 번째는
ETF랑 디지털 자산 재무 관리 회사 이렇게 해서 그냥 마이크로 스테레지 같은 전략적으로 코인을 보유하는 회사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는 일단 잘 모르겠는데요. ETF가 확장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ETF로 해서 이렇게 큼지막하게 구매하면 좋겠죠. 근데 제가 굳이 ETF를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ETF를 일단 살려면은 달러로 바꿔야 되고요.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달러로 바꾸고 미국의 상장에 있는 ETF를 사야겠죠. 그럼 이제 수익이 나면은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럴 거면은 그냥 거기 ETF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그 코인을 직접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자산 재무관리 회사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그 회사들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코인도 오르고. 근데 그 회사가 수익을 네, 좀 지속적인 수익이나 뭐가 돈이 돼야 되는데 단지 코인을 매수하고 코인 가격이 올라서면은 그냥 이것도 또 하나의 코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RWA입니다. 이거는 뭐 한 1,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이 막 엄청 되고 무슨 RWA 시장이 온다 이러는데 이게 좀 어, 저는 뭔가 싶습니다. 일단은 토크나 하면은 좋긴 하겠죠. 그래서 그 금을 토크나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찾아보다 보니까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금 가격도 올라서 더 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가 하면서 찾아보니까 너무 비싸서 안 샀는데 또 오르고 있더라고요. 일단 찾아보기만 했는데 투자 권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를 좀 저는 주식을 한국 주식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한번 찾아보기만 할 것 같습니다. 일단 RWA 자체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이렇게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카드 보편화가 마지막 아홉 번째인데요. 저는 이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UX 링크 이벤트 때 그 카드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래서 UX 링크로 어머니한테 그 카카오 이모티콘 결제해서 선물을 했었습니다. 괜찮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에 없지 않아 찝찝함은 있습니다. 카드를 결제를 뭐 지갑에서 코인만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이게 신분증도 들어가고 보통은 뭐 여권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런 게 좀 찝찝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운영하는 방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좀 돈이 될 것 같아요. 카드 해가지고 코인 소비하고 그거 팔아가지고 거기서 수수료를 또 떼먹을 테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쯤 괜찮게 좀 떡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제가 카드를 돈이 없어서 안 쓰고 있어가지고 별로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그 코인게코에서 나온 26년 주목해야 할 9가지 내러티브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봤고요. 그 의견이나 이런 다양한 의견을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저도 생각해보고 또 그 댓글을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영상을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